네, 자, 우리 시장 개장한 지 1시간 15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양시장 좀 강하게 상승 출발하면서 코스피 지수 0.6% 상승 중이고요. 코스닥 시장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상승 출발했지만 시장의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있죠.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여기다가 한일 무역 분쟁, 그리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마저 좋지 않다 보니까 우려감 섞인 요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기업들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사들여서 지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죠.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 증권 시장에서 이 지분 투자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네. 지난달 총 38개의 기업이 네. 탑업인에 대한 지분 투자를 결정했는데요. 네. 7월 들어서도 9일 기준 지분 인수에 나선 기업이 18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는 자회사나 계열사 간 지분 투자 이외에 순수하게 전혀 다른 법인에 대해 지분을 투자하는 것이 두드러졌는데요. 가장 먼저 자동차용 내장 카페트와 소재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 두올산업은 어제 SG BK그룹을 2,357억 원에 인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SG BK그룹은 지난해 10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썸 인수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이어 방산무기 사업을 하는 리피어 유니맥스는 지난달 28일 리피어 생명과학의 지분 5.63%를 인수했습니다. 여기에는 바이오 사업에 뛰어들어 수익 모델을 넓히겠다는 회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들 제약은 의약품과 진단키트의 동시 판매를 통한 시너지 확보를 위해 미국 엑세스바이오의 지분 21.82%를 취득했습니다. 한스바이오메드는 같은 날 조직재생 치료제를 개발하는 에이템스의 지분 33%를 75억 원에 사들였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권 인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밖에 센트럴 바이오 역시 바른 테크놀로지의 지분 22%를 취득했고, 레페스 신소재도 사업 다각화를 위한 목적으로 NMT의 지분 전부를 인수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많은 기업들이 기존 사업과의 또 시너지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업 영역으로 또 창출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업 영역을 좀 넓혀가면서 수익성 창출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지분 인수가 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가장 네. 먼저 두올산업은 SGBK 지분 인수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이 시각 현재 급등세를 보이며 가격 제한폭까지 근접했습니다. 네페스 신소재는 지분 투자 공시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6% 가까이 올랐고, 필룩스는 경영권 인수를 위해 장원테크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공시 당일 주가가 4% 이상 뛰었습니다. 여기에 한스바이오메드는 지분 인수 이후 10%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 IA도 공시 이후 이틀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기업에서 지분 인수가 단기간 주가에 호재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들 기업이 신사업 개척을 위해 투자에 나서자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권 획득과 수익 창출에 기대를 거는 심리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기업들의 이런 지분 인수가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호재로 작용을 한 듯한 모습이네요. 자, 그럼 이렇게 기업들이 지분 투자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네. 최근 증시가 부진하자 주식 네. 가격이 싸진 틈을 타 지분 인수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실제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무역 보복의 영향으로 6월 이후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5.7% 하락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외형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유휴 자금이 설비 투자보단 지분 투자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한수 경기대 교수는 설비 투자는 투자 회수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지분 투자에 비해 더 리스크가 크다며,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지분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상장사들이 신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3곳 이상의 연간 실적 추정치가 있는 코스피와 코스닥 314개 기업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합계 추정치는 총 147조 5,548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20% 하락한 수치입니다. 당장 올 1분기만 하더라도 코스피 상장사의 별도 기준 1분기 합계 영업이익은 1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5% 나빠졌습니다.
코스닥 상장사도 마찬가지로 별도 기준 1분기 영업이익 합계가 31조 4,58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8% 감소했습니다. 네, 자, 시장의 변동성이 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식 가격이 저렴해졌고 이런 틈을 타서 기업들이 지분 인수에 나서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앞서서 좀 단기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호재가 될 수 있다. 또 주가에도 호재를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호재만큼이나 사실 변수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업의 지분 투자에 대해 네. 신사업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는 건 확실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만 사업 실패의 가능성과 또 인수가 도리어 재무 구조에 부담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 시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기업 규모는 다르지만 과거 2006년 금호아시아나는 자본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우건설을 무리하게 인수했다가 재무 상태가 악화돼 다시 매각한 바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가 오히려 승자의 저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사례입니다. 물류업 투자에 나서기 위해 지난달 10일 스페이시스원을 인수한 IS 이커머스는 지난해 영업 손실 59억 원에 단기 순손실 13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또 이 기업의 재무제표상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17년 151억 원에서 지난해 20억 원으로 감소했으며 이익 결손금은 86억 원입니다. 이 밖에 지난 2일 해상풍력에너지 전문기업의 지분을 35억 원에 취득한 우리기술은 부채와 이익 결손금이 불어나고 있고 지난해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영업 손실과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상장사들의 지분 투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좀 주가가 올라가면서 호재가 될 수가 있겠지만 충분히 변수도 존재하는 만큼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증권부의 신재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